자, 이제 마지막 10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회계가 무엇인지, 또 공정한 회계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각종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더 나아가서 관리 수익, 관리 비용, 관리의 수익, 관리의 비용 여러 가지 계정들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한 4시간 반 정도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한번 우리가 섭렵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내용 가운데 보다 깊이 알고 싶고 뭐 조금 내가 헷갈린다 그러면 보다 더 충실한 이 모습에 있어서 책을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모습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이 익히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강의 아파트 전산 환경에서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만들고 또 어떤 전산 환경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장부를 만들고 해야 되느냐 하는 전산 환경에서의 격리 또는 관리 소장으로서의 그 위치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모든 정보의 종착지가 주민한테 가는 고지서라 그랬는데 우리 고지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고지서를 만들기 바로 전에 부가내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면 합리적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전산 환경이다 그랬는데 과연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아파트 회계 전산의 모습을 취해야 가장 효율적이냐. 우리가 전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회계라는 것은 1회의 입력으로 즉 한 번 사람이 노력함으로써 나머지 장부에 관한 수고는 컴퓨터가 해주는 거죠. 그럼 그러한 컴퓨터가 해주는 그러한 모든 효익을 내가 받음으로써 우리 업무가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전산을 활용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가장 100점짜리는 실은 아까 우리가 전체 틀을 짜면서 부가내 역사 만들어서 뭐 전산서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무슨 조정명세서가 오면 고지서를 나눠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그 자체도 비효율입니다. 가장 이쁜 모습은 단지에서 그냥 고지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까지 이용하는 단지가 100점짜리입니다. 또 전산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무슨 뭐 수도 없이 자료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렇게 할 만한 무슨 거리가 있습니까? 아파트 회계가. 아파트 회계라는 것은 그냥 그 단지의 관리를 하기 위한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아파트 회계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핸들링하고 운용하는데 더 머리 아프고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회계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관리비 조정 나오고 고지서 나오고 뭐 그 정도만 하면은 뭐 100점짜리죠. 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산을 이용을 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서 고지서까지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해 단지라면 한번 고지서를 출력해 보시죠. 그게 좋습니다. 네. 다음 전산 회계 프로그램을 쓸 때 즉 전산의 환경에서 과연 장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냥 관리의 문제죠. 그죠? 전산 프로그램을 쓰는데 과연 장부는 어떻게 만들까? 제가 이 아파트 회계 강의를 한 10여 년 이렇게 하면서 주택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아주 많은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한 200명 모이면 주택관리사들이 모이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단지가 전산을 씁니까? 수기를 씁니까? 그러면 한 10년 전에는요. 전산 쓰는 단지가 한 1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물어보면 이제 수기만 하는 단지는 5%도 안 됩니다. 거의 전산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전산이라는 것이 대세니까 그러면 전산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장부를 만들어야 되느냐? 정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산 장부는 뭐처럼? 수기처럼. 전산 장부는 무조건 수기 장부처럼 만들어야 돼요. 수기 장부는 어떠냐? 만약에 하나 틀리면 빨간 줄 끊고 도장 찍고 도장 찍어서 그걸 끝나느냐? 뭐 결제 층층 시야 결제를 다 맡아가지고 다 저를 뒤바꿔야 되고 얼마나 그것이 오픈된 그러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모습인가요? 더 나아가서 장부라는 것이 전산 장부라고 해서 감사 가서 달라 그러면 말이죠. 그냥 계정별로 그냥 미수관리비 1년분 주룩 성급형 1년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1월분 주룩 2월분 주룩 이게 무슨 장부예요? 그거는 장부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결산 아파트다 그러면 원래 수기장부는 어떻게 합니까?
1월달 되면 가서 장부를 사가지고 와서 견주지를 다 붙이고 그리고 나서 매달 거기다가 다 적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전산도 1월에 대해서 월차 결산이 끝났어. 장부가 나오면 계정별로 쫙 뽑아가지고 견출지 다 붙이고 그리고 나서 2월달 되면 또 쫙 뽑아서 척척척척 계정별로 집어넣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월차 결산에 관한 장부는 누구의 결제를 받아야 됩니까? 적어도 소장의 결제는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도장이 서로 간에 찍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한 세트를 구비하면 얼마나 이쁜 장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나 수정할 게 있다. 혹시 요즘 경리분들 수정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뭐 소장님 몰래 다닥 전산에 집어넣고 그냥 수정합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면 뭐까지 고쳐야 되느냐? 제가 나쁜 거를 가르쳐 드리는 것 같지만 뭐까지 고쳐야 돼요? 지난달, 지지난달 뽑아놓은 장부도 다 새로 바꿔서 이렇게 출력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뭐가 잘못됐는데 3월 달에 전산 입력을 잘못했는데 3월 장부를 다 뽑아놨어요. 그런데 5월 달에 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몰래 가서 3월 달을 고치고 나서 5월 달 장부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4월 말, 월 말과 5월 초가 당연히 다르죠.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그런 현상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수기 장부 시스템이다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월달 줄 긋고 도장 찍고 소장 결제 맞고 또 줄 긋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장부를 구비하셔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달 잘못됐다고 1월부터 5월달까지 새로 쫙 꼽는다 라고 하는 구조는 또 뭐겠어요? 수기로 바꾸면 하나 잘못 썼다고 장부를 다 버려버려 새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3월 달에 뽑아놓은 것 아무 고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어차피 결제가 난 거니까 거기다가 틀린 부분은 다시 정상적으로 빨간 줄 치고 도장 탁 찍고 글씨 수기로 쓰고 해서 전산장부를 마치 수기처럼 도장도 있고 빨간 줄도 있고 하면 얼마나 이쁜 장부가 됩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장부를 구비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둘째가 전산장부가 이쁘게 되려면 특별히 적요란의 입력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경리분들 적요란을 치실 때 무슨 전산에 있는 그 기본 적요란이 있잖아요. 1번 뭐 2번 뭐 그거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결제 자료가 나와 있는 그 놈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장부가 예쁜 모습이 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나 이제 뭐 매월 말자 정산전표 넣을 때 그냥 차면에 전기 수도주로 이렇게 대면에 미지급금 이래버리면 미지급 장부는 아주 엉망처럼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차면에 전기료 대변에 미지급금, 차면에 수도료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쫙 쳐놔야 미지급금 장부가 예쁘게 뜨는 거죠. 뭐 그런 하나의 기법들도 우리가 익히셔서 이 수기장부가 전산장부가 마치 수기장부처럼 아주 예쁜 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단지에서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러한 아주 능력 있는 경리가 되실 거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산전표는 어떻게 입력해야 되느냐? 뭐 뻔한 거죠, 그죠? 원래는 나와 있는 영수증빙별로 입력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파트라는 것은 뭐 또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원칙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결제 날이 뭐 10일, 20일, 30일 묶여 있으면 결제 받은 날짜에 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제일과 지출 기리서와 연계시켜서 하는 회계 정리도 아주 효율적인 정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셋째, 계정의 선택입니다. 그럼 우리 계정이라는 것은 제가 아파트 전산 프로그램을 보면 제일 답답한 것이 아파트 회계 계정이 몇 개나 됩니까?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 안 되는 놈의 계정을 계정 코드가 6자리, 7자리가 돼. 적어도 5자리 이상이. 그걸 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할 때마다 격리가 참 웃기는 일이죠. 그 계정이 다 해가지고 100개도 안 되는 놈을 뭐 한데 10자리, 9자리를 만드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3자리만 하도록 떡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능력이 안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여하튼 전산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도 계정 코드의 그 난이 한 3자리 정도 되는 게 있으면 그걸 선택하세요, 무조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전산 입력을 하실 때 이제 각종 거래가 쭉 체크할 거래가 몇 가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쭉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서로 점검을 해보죠.
자, 입출금 거래는 일반적으로 입금 거래는 입금 전표, 출금 거래는 출금 전표 하면서 각 계정을 쳐넣는 거죠. 예금의 입출금 거래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예금 거래처 구자를 걸고 거래처 구자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회계 정리를 하되 계정은 예금과 장기수선 예치금 두 가지다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미수관리비 정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죠? 미수관리비라는 것은 월 1회 차변의 미수관리비, 대변의 관리비 수익 해주면서 그것이 그 다음 달로부터 계속 이제 입금이 되면 차변의 예금, 대변의 미수관리비라고 쭉 떨어져 나가고, 가장 고된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미수관리비 잔액과 그리고 미수세대 리스트가 단 1원도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은 충실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내가 쫙 맞췄는데 틀려요. 그럼 밤을 새더라도 맞춰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아주 재미있는 단지는 뭐냐? 내가 어떤 아파트 경유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갔을 때 인수인계 받을 때 몇 푼이 틀려요. 그럼 망고에 편한 거죠. 이미 틀린 놈 받아가지고 내가 틀려도 관계없는 거죠. 그러한 모습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지를 가셨는데 미수관리비 잔액이 초장에 틀린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장이야 모든 대표에 보고해서 빨리 털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잔액으로 새로 출발을 해야 잘못된 것이 희정이 된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성급비용 같은 경우는 적용란에 몇 달을 부과할 건데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꼭 메모란에 기재를 하면서 입력을 해야 장부가 예쁘게 나온다. 또 더 나아가서 성급비용도 거래처를 걸 수 있으니까, 그죠? 어떤 단지는 말이죠. 성급비용이라고 계정을 처리해 놨는데, 이놈 성급비용이 면세사가 맞질 않아요. 그게 무슨 성급비용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성급비용, 미지급금, 예수금, 모든 계정은 어느 시점에 장부를 자르더라도 그 계정의 금액들이 뭐로 구성되는지를 분명히 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장부 중에 여러 가지 계정을 봤는데 어떤 계정은 도대체 이놈이 150만 원인데 뭐가 합쳐져서 150인지 모르겠더라. 그럼 거기에 저도 반드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빨리 털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시점부터 회계가 깨끗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미수금, 예수금, 미지급금 마찬가지죠. 역삼각형구죠. 그 다음 인적 충당금에 대한 거래, 그 잔액의 적정성 여부 판단하시고, 수선 충당금과 장기 수선 충당금, 경우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들의 질문 가운데 아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지출을 했는데 이놈이 수선 충당금 거래인지 아니면 장기 수선 충당금 거래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고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갈 것은 장기 수선 계획에 있는 것만 보내면 되고, 어떻게 봤는데 돈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봤더니 지금 사는 사람들이 물어야 될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기 수선 계획은 없어요. 그렇다면 뭘 하면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더 나아가서 주요 시설의 보수에 쓸 수 있는 예비비 적립금이라는 좋은 계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관리비로 앵기기는 참 무식하고, 그렇다고 원래 주인 돈인 장기 수선 충당금 쓰기는 더 이상하고, 그러나 주인 돈 들인 예비비 적립금 이거를 쓸 수가 있더라라고 한다면 그걸 쓰시면 된다 이 말이죠. 예비비 적립금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가내역서에 공고하고 또 게시판에 공고하고 나중에 재무제표 만들 때 예비비 적립금 사용 명세를 붙이고 이러한 추후에 관리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비 수익 월 1회 미수관리비 계산과 더불어 나타나는 대체 전표다. 그렇죠? 그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리비 수익이라고 계산하는 차변의 미수관리비, 대변의 관리비 수익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부가 관리비라는 거 쓰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쓰시지 마세요. 제가 이제 감사를 여러 곳을 가다 보면 어떤 경우는요, 미부가 관리비 때문에 부정적발 감사를 의뢰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계정이 그거 왜 들어앉았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더라 하는 그런 단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미부가 같은 경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계정은 쓰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관리비용의 거래라는 것은 10대 비목과 임의 중분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10대 비목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임의 중분류 개목은 원래의 계정으로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로 넘기는 그런 모습의 정리가 바람직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관리비 수익 거래와
관리비의 비용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리비의 수익은 우리 격리분들이 지금 관리비의 수익이다 했을 때 간혹 가다가 현금으로 수납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면 하루빨리 그거는 곧바로 우리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그런 절차를 꼭 취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 관리비 비용에 있어서도 대표회의가 관리비를 부과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더라도 그것의 적정성 여부를 꼭 한번 검증을 하십시오 하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비용 가운데 과연 계정을 하나를 만들 거냐? 아까 우리가 어디서 본 예처럼 250만 원 수선비로 썼는데 대표회의가 관리비를 부과하지 말자 그랬다. 그럼 그것을 과연 이거를 잡손실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별도로 무슨 계정을 만들 거냐라는 것의 선택에 있어서는 바로 그 지출의 중요성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 단지의 총 관리비 수익과 관리비 비용을 봤을 때, 이 정도면 비목을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라고 하면 관리비 비용에 하나의 계정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 회계, 처리, 결산 전체를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비 부과 내역서라는 것, 과연 어떤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틀이냐, 이것들을 한번 몇 가지 정리하면서 강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주 원시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우리 단지에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주민들한테 나눠줍니까? 또 그 관리비 부과 내역서라는 것이 과연 몇 페이지짜리일까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죠? 돈이 아까워서 부과 내역서 인쇄 안 한다. 그래서 그냥 게시판에만 걸어놓고 부과한다. 이런 단지도 있을 거고. 우리는 뭐 몇천 평 몇십만 평 관리하기 때문에 세대가 몇천 세대이기 때문에 부과 내역서는 50쪽 된다. 뭐 이런 단지도 있어요. 아니, 부과 내역서가 20페이지, 30페이지 되면 누가 봅니까? 그는 뭐 책을. 그 정보로서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관리비가 한 달에 5억 되건 10억 되건 부과 내역서에 적을 얘기가 그렇게 많나요? 만약에 그렇게 많다면 그 단지 아파트에겐 빵점입니다. 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가 10장, 20장, 30장 돼가지고 누가 정보로서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걸 함축해서 더 줄여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우리 관리 주체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것을 쭈르르르 내리 깔아가지고 뭐 깨알 같은 글씨로 해서 보내주는 것은 보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과 내역서라는 것은 아무리 돈이 아깝더라도 꼭 인쇄를 해서 전 세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과 내역서의 분량은 많아야 종류로 했을 때 한 석 장, 넉 장을 넘어서면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과 내역서는 한 8쪽 정도, 이 2장 정도 접어놓은 거, 그런 정도 가장 이상적인데, 더 많으면 뭐 보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과 내역서를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과 내역서 결정 절차 가운데 부과 내역서는 집계와 그리고 배부의 2단계 과정, 2스텝을 거친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부과 내역서의 결정 절차 가운데 결국 한 달 동안에 우리 격리분들이 정리했던 월차 손익계산서의 근음, 그것이 부과 내역서를 결정하는, 또 집계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회계 처리한 소위 손익입니다. 회계 처리한 관리 비용입니다. 이게 장부에 다 있는 거죠. 그 있는 것이 어떻게 각 세대한테 다 풀어져 나가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효율적인 배부 기준은 뭘까? 통상 이제 평풀이 기준이라고 실무에서 얘기하는 분양평수. 뭐 많이 쓰는 거죠. 그죠? 분양 면적대로 우리가 쭉, 각 세대한테 풀어주는 그러한 관리 비목은 뭐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쓴 양에 따라서 풀어주는 관리 비목은 뭐뭐고, 이렇게 우리가 실지 기속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하면 좋은데, 그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분양평수라는 것은, 즉 분양 면적은 전용에다가 공용 면적을 더한 것이고요. 계약 면적이라는 것은 분양 면적에다가 주차장 같은 거를 더한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실은 두 가지를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주거 공용 면적은 앞선 면적에 비례해서 풀거든요. 결국 결과는 똑같아요. 비슷하게 됩니다. 그 뭐 큰 차이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면 그 규정을 계속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우리 입주자들이 불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라는 것은 실지기속이 동별로 나눠진다면 실지기속으로 풀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양평수에 따라서 나누는, 평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관리비 보시면 분양평수가 배부에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지는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그죠? 그럼 그 단지는 그런 특성이 있으면 잘 한번 봐서, 야, 이거는 분양평수보다가도 그냥 각 세대에 그냥 똑같이 나누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하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대표에서 결의를 해서 관리계획을 바꾸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우보다도 비용 효율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분양평수보다 더 합리적인 기준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을 쓰면 너무 복잡하게 안분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 사용료 징수액, 역시 실제로 쓴 부분만큼 각 세대한테 나눠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사용료 징수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수도료는 아까 우리가 수도료 토픽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지되는 숫자와 그것을 풀어주는, 배부하는 그러한 그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그런 틀이 나타날 수가 있다. 심지어는 수도료 부과 차액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 천만 원까지 쌓인 단지가 있습니다. 아주 황당한 단지죠, 그죠? 그래 되면 수도료 충당금, 미적금, 가수금 이런 쪽에 막 쌓여 있는데, 그러한 단지에 가보면 제가 그 단지의 경리나 소장으로 가더라도 회계 처리가 너무 편해요. 왜 편하냐? 뭔가 하나 잘못했어요. 그럼 털어 쓰면 돼, 그냥. 아주 웃기는 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칙에 어긋나서 수도료 무슨 부가 충당금, 미적금 쭉 쌓아놓고 함부로 털었으면서 나름대로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결국에 수도료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물어야 될 만큼만 수도사업소에서 고지를 했으니까 그 돈을 지금 다 물고 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 간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안을 보시고 우리 단지에 맞으면 꼭 이 방식으로 이제 대표에 보고해서 방식을 변경을 해서 수도 충당금이니 가수금이 이런 계정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도 이제 고지 방식에 따라서 각 세대한테 가는 거, 또 이제 무슨 공동전기료 떨어지는 거, 아니면 급탕 동력비라든지 난방 동력비로 가는 것들,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가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너무 어렵게 막 꾸며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부과 내역서는 저같이 아파트 얘기를 이렇게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처럼 아파트 얘기는 노상 보는 분들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기껏해 한 번 보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단지에 지금 내가 부가내역서를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의 부가내역서를 과연 몇 번 보실까요? 저 같으면 단 한 번도 안 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의 부가내역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물며 그럴 거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가내역서에 아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고상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심플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연관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부가내역서에 아주 쉽도록끔 적어주는 것이 우리 관리 주체의 임무다. 그래서 또 이제 혹자는 너무 쉬우면 모든 사람이 보고 노상관리소에 전화한다 이런 이제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논리로 하고 가급적이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다음에 난방급탕의 쪽에서 아까 보셨듯이 특별히 이 난방비 급탕비라는 것은 우리가 주택법령에서 말하는 하나의 부가기준이기 때문에 회계에서 말하는 발생기준은 아니다. 그렇다면 얘들은 회계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죠? 회계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가내역서에서만 있을 뿐이다. 그러한 것을 인식을 하시고, 특별히 급탕비는 가급적이면 계절에 따라서 변동단가를 씀으로써 서로 간에 아주 수익자보다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십시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부가내역서의 양식 기본적으로 한 8쪽 정도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8쪽이라는 것이 원칙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제 경험상 한 8촉쯤 되면, 8페이지쯤 되면은요, 맨 앞 페이지에 이제 아파트 내용이 나와 있고, 뭐, 맨 뒤 페이지는 뭐,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광고가 좀 나와 있거나 그런 정도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한 6페이지쯤 되는데, 맨 앞 페이지는 또 공지사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숫자가 막 들어가서 주민들이 어지러워 할 수 있는 것은 한 4-5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한 5페이지 정도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야 그래도 주민들이 한번 읽어보죠. 아, 내가 이번에 전기료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공동전기료 얼마지? 한번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한 정보를 주자 이 말이죠. 그리고 아이고 이번에 청소비가 많이 나왔는데 왜 많이 나왔나 봤더니 아하, 계약이 평당 200원으로 했던 놈이 300원이 됐구나. 그래서 많이 나왔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좋겠잖아요. 막 그런 모습으로 해서 양자가 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간혹 가다 보면 이 총괄표에 올해의 또 지난해에 이번 달 거, 또 바로 전 달 거, 수도 없이 비교를 해놨습니다. 아주 미주알 고주알 막 비교해놨는데 그 의미 없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 비교하고 싶으면 지난달에 한번 옆에 비교 형식으로 놔두든지, 아니면 그거 치워버리고 작년도 걸 한번 놔두든지, 아니면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심플한 모습으로 관리 비목을 해주고, 특별히 4쪽, 5쪽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것도 하나의 정보 아니겠습니까?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가 나와 있다면 요 부가내역서 안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격리자로서 또 관리소장으로서 부가내역서를 검토를 하신다면 그거는 꼭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금, 이번에 퇴직급여를 부과를 하는데 산식을 보면은 급여, 상여, 수당 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부가내역서의 그놈을 딱 계산기를 때리면 그 숫자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장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정산부과를 했으면 그렇게 기본 산식을 써놓고 옆에다가 정산부과 이렇게 해놓으면 원래는 이건데 이번 달에는 좀 정산이 됐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가 멘트를 해주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서로의 부가내역서 안에서는 절대로 상충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리 주체나 우리들 격리분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합쳐서 부가내역서를 작년에 지난달에 만들었던 걸 똑같이 돌리지 마시고 조금 더 나은 정보가 들어가면서 심플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면서 부가내역서를 만드시면 우리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그죠? 장부도 만들고 그놈을 통해서 부가내역서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만들어 놓았던 그 나의 역작을 나의 이해관계자인 나의 고객이 단 한 사람도 안 봐준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내가 만든 그 작품이 내가 관리하는 고객들이 전부 다 봐서 박수치고 참 잘했다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10강, 총 10강의 아파트 해결을 통해서 혹 지금까지 조금 미진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이런 사안이 있었다면 요사 주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참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좋고 이제 그런 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아파트 회계에 대한 성장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아파트 회계 특강 격리와 소장을 위한 아파트 회계 특강 10강을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